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는 이번 달 관측 전망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념채소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에서 눈에 띄는 품목이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요. 2020년산 마늘의 생산량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표본 농가 조사 결과 2020년산 마늘 단수는 평년보다 많지만 전년보다는 2% 적은 10알에당 1,375kg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4월까지의 생육은 평년보다 크게 좋았지만 5월에 잦은 강우와 일조 시간 부족으로 남도종 주산지를 중심으로 2차 생장 발생이 증가한 걸로 조사가 돼서라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영남 지역의 생육 지난해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추후의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생육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달 깐마늘 평균 도매 가격은요. 2020년산 햇마늘 생산량이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강세가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양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산 중만생종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만 생육 상황 조사 결과를 보면요. 평년 대비 조음이 44%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정식구 기상 여건 호조로 생육 상황이 양호한 건데요. 특히 전남 지역의 작황은 좋다고 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입마름병 등의 병해가 관찰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단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마늘과 양파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전망을 좀 참고하셔서 출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버섯과 참외 그리고 오이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809톤, 과일과채 2,524톤, 일반채소 5,046톤 반입됐고요. 총 8,380톤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총 물량 2,145톤 좀 감소했습니다. 자, 양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82.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31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29.3톤 감소했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4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92원, 최저가 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553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소폭 지금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6원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보다 올해 그래프 훨씬 더 지금 위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에서 530원이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요. 올해 가격을 보시면 5월 16일 982원, 거의 1,000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5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해 가격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간격은 점차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 547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3.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59.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26.26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대파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28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 1,22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1,300원대, 오늘은 지금 1,3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67원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5월 11일부터 지금 5월 말 정도, 5월 25일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가격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가격이 25일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보시면 29일경에는 지난해 가격이 2,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간격이 좀 벌어졌고요. 간격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1,284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표고버섯 보겠습니다. 오늘 21.4톤 물량 반입됐고요. 어제는 27.87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생표고버섯입니다. 16kg 상품 기준 평균가 13만 3,11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8만 7,500원, 최저가 10만 4,000원이었고요. 어제 평균가 13만 6천 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지금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보다 2,889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지금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에 비해서 더 높은 구간이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난해 가격 5월 21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해 5월 29일경, 5월 말부터 한 6월 초경에는 올해보다 지금 더 높은 가격이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해 가격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3만 3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버섯 시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최근 봉화군에서는 버섯 재배 농가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또 버섯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버섯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가르치는지 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에서 버섯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강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봉화군 하면 사실 자연 송이버섯을 먼저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연 송이버섯을 포함해서 봉화군의 버섯 재배 현황을 먼저 좀 알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봉화군은 자연산 송이버섯의 고장이며 금년도에는 제24회 봉화 송이축제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또한 기후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베리아인 봉화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버섯 생산량은 2018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송이버섯 3.8톤, 표고버섯 52톤의 버섯이 생산되고 있으며 표고버섯은 70여 명의 농업인이 원목 표고버섯만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화군의 버섯 재배 현황을 들어보니까 대규모로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별히 버섯 학교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일반적인 버섯 교육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이론 위주 교육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며 버섯 재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버섯 재배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봉화군 버섯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나요? 예, 봉화 버섯 학교는 현재 30명의 교육생이 1년 동안 토요일을 활용하여 10회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오전은 전문 강사님의 이론 교육과 오후는 관내 버섯 재배 농가에서 실습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버섯 재배 이론 교육과 표고, 새송이, 망가닥, 동충하초 등 연중 재배사에서 버섯 생육을 함께 체험하며 버섯 재배 전원농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화 버섯 학교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셨나요? 예, 우리나라의 버섯 시장과 기존 재배 농가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규 진입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봉화의 주력 품종 선발을 위해 버섯학교 기간 동안 봉화군과 교육생이 1년간 스스로에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강이 2개월가량 좀 미뤄졌다가 최근에 교육 일정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봉화 버섯 학교를 통해서 아마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봉화군은 특히 인구 소멸 위기 돌파를 위하여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주택 입주자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한 버섯 재배단지도 함께 조성하고 있기에
버섯 학교가 귀농인 유치와 봉화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 버섯 학교 외에도요, 또 버섯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봉화군의 농가들이 다양한 버섯 재배를 하고 싶어도 인근 지역에 배지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버섯 재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은 국비사업으로 봉화군 버섯 재배 배지센터를 건립하여 신뢰받는 품질과 군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저렴한 버섯 배지를 공급하여 봉화군이 대한민국 대표 버섯의 고장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버섯 학교 교육을 통해서 봉화군이 버섯 주산지로 하기를 저희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팽이버섯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03.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21.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8,44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8,500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8,600원대였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8,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226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월 3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10,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비슷한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는 8,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5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올해 가격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16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9일부터는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6월 접어들면서부터는 지난해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8,448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도군이 최고가 평균가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9,500원, 평균가 7,99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버섯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타 지역은요, 뭐 37도까지 지금 올라간 지역도 있을 정도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 특히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열기는 더 뜨겁기만 한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한 우리 농산물 팽이버섯 소식 준비했습니다. 타 버섯에 비해서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우리네 경락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세를 형성했거든요. 날이 좀 무지 더운데 오늘 전반적인 시세 어떻게 형성했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공판장의 강서원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네요, 경매사님. 네, 너무 덥습니다. 출근할 때 차 온도계가 3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 너무 더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5도인데 전 에어컨도 못 켰잖아요. 그래요. 아주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혹시 차 쓸까봐. 그래서 지금 사우나 하는 마음으로 좀 왔어요. 도착했는데 가락동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있는 이 경매장 아니에요, 경매사님? 이게 지금 거의 하우스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봄 시절이죠, 그냥. 뭐 비만 안 맞을 뿐이지 그냥 야외나 다름없죠,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바람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무척 더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차 작업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뭐 하역하시는 분들 우리 경매사님들 오늘부터 정말 경매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날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경매사님. 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버섯류들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조금 소비가 약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나마 팽이버섯 경매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전일에 비해서요. 전일 이제 재고분이 좀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경매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좀 흘러갔습니다. 네.
재고가 좀 쌓였어요. 쌓여 네, 있는 네, 네. 상황이에요. 전일 재고분이. 날씨 영향 있어요, 견매사님? 날씨 영향이 무지 많죠. 왜냐하면은 버섯류들은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겨울에 소비가 더 잘 되는 이제 품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아우 더운데 뭔가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거기 안에다 뭐 버섯 넣어서 먹기가 조금 예, 그러지기 때문에 좀 뭐 한동안 우리 팽이버섯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좀 경매 분위기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에요. 양이 또 증가했죠, 많이? 지난주 대비 지난주 5.6톤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6.7톤이니까요. 소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7톤이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된 가락 공판장에 반입된 우리 팽이버섯의 양이에요. 네. 이 정도 양이면은 견매사님 어때? 평년에 그냥 양이 무난하게 지금 반입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전년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사실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에 따라서 좀 소폭 증가한 상황인데 시세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더워질수록 또 우리 버섯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 뭐 영향이 어느 정도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견매사님. 네. 많이 하락한 건 아니겠죠? 네, 그래도 지난주에 8,000원에서 9,000원대 나왔고요. 어제 저녁 기준으로 뭐 7,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소폭 1,000원 정도 하락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그나마. 예. 우리는 그래도 버섯 타 품목에 비해서 그래도 팽이버섯이 안정적으로 시세를 좀 잡아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농가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5kg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5kg 기준으로 지금 오늘 시세 그래도 7, 8천 원까지 형성을 했고요. 지금 요 시세 형성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 전년에 비하면 물량은 시장 전체 물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 물량 증가 대비해갖고 이제 소폭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세는 지금 타 버섯에 비하면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가장 지금 안 좋은 버섯은 어떤 버섯이에요? 느타리 팩으로 된 이제 맛 느타리, 뭐 참느타리 이렇게 가락 시장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버섯 같은 경우 한 팩에 지금 200원, 300원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포장비, 이제 생산비가 안 나오는 이제 실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 1,000원짜리 주어줘도 얘네들이 그 돈 갖고 뭐지 이래요. 네. 지금 우리가 돈 1,000원 갖고도 뭘 사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와 느타리가 지금 200원, 300원이요? 한 팩에 200원, 300원. 너무 힘드네요. 우리 네. 팽이버섯 뭐 더불어서 느타리까지 좀 같이 좀 소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버섯 농가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팽이버섯 가락동의 시세 살펴봤고요. 스튜디오 계속 연결해서 전국 도매시장 시세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이버섯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200원, 어제 1,600원이었습니다. 오늘이 400원 정도 더 낮고요. 서울이 9,000원, 부산, 대구, 광주 10,000원, 대전은 1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이 1,000원, 광주도 1,000원 떨어졌는데 부산, 대구, 대전은 같은 가격입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죠. 평년 전국 평균 8,033원, 오늘 가격이 더 높죠. 2,167원 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다른 지역들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1,000원대, 부산 1,667원, 모두들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경화 팜캐스터 통해서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국 주요 시장의 시세까지 살펴봤는데 견매사님, 와, 우리가 지금 잠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카메라 앞에 지금 또 앞에 조명이 있잖아요. 정말 덥네요. 진짜 덥습니다. 땀이 등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견매사님, 자, 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또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힘낼 수 있게 좋은 정보 함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품질을 살펴보자고요. 지금 네. 주요 지역들 어떤 지역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락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이제 팽이버섯 이제 각 주요 출하처들은 이제 제일 많은 지역이 이제 청도, 청도. 네, 청도 지역이고 그다음에 뭐 나주, 뭐 함평, 뭐 해남까지 해갖고 뭐 아주 전국 이제 남쪽 지역으로 해갖고 좀 많이 분포돼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청도 지역입니다. 이제 청도 지역의 농장도 가장 오래됐고 아무래도 그 노하우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는 품질도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 팽이버섯이 이제 청도 지역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물량도 제일 많고요. 그 이유가 어때 좀 가장 오래됐어요? 팽이버섯을 재배한 지가? 팽이버섯 이제 거의 뭐 시작을 이제 청도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오랫동안 쌓였던 이 재배 기술, 그 노하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청도 지역이 지금 품질도 우수하다고 하는데 경매사님 역시도 새내기 막 지금 시작한 우리 경매사님들 들어와서 경매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아이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잘 하겠구나. 어련히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도 경매사님이 좀 약간 좀 동안이어가지고 그렇게 연륜의 어떤 경매사님의 느낌은 안 드는데, 네. 저도 10년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10년 정도면.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막 시작한 지역과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재배를 해온 청도 지역이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준비한 이제 팽이버섯 역시도 그럼 청도 지역에서 올라온 팽이버섯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제 뒤에 있는 버섯이 바로 어저께 청도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버섯이고요. 네. 품질도 제일 우수해갖고 가락동 아마 최고 시세를 받았습니다. 네. 네네. 좀 보면서 그럼 이야기 좀 짚어볼게요. 품질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요거 이제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5kg 이제 기준으로 이제 경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34개씩 들었습니다. 예, 한 봉지 이 봉지가 이제 34개씩 들었고, 예, 품질은 이제 이게 진공 포장이 이렇게 잘 돼 있으면서 이제 색택이 이제 희고 이제 줄기가 이제 곱고 이제 가지 이제 피지 않은 버섯들이 이제 중매인들에게 이제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뭐 지금 사실 팽이버섯 하나 좀 보여주세요. 사실 뭐 타다 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네. 품질을 우리가 뭐 이렇다 할 수, 왜냐면은 지금 버섯 재배 기술 국내 굉장히 지금 뛰어나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일률적으로 마치 공산품처럼 지금 찍어내듯이 그렇게 버섯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팽이버섯 지금 덥기 때문에 사실 열에 가장 약한 또 작물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도 아마 지금 그 만진 부분은 열이 가해져 갖고 금방 제일 빨리 변색되는 부분이 손에 닿은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구매를 이제 과정에서 하신다면은 바로 이제 냉장 보관을 이제 포장을 뜯지 않고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가장 열에 약하기 때문에 또 한눈에 봐도 여리여리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버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신 후에 좀 더 신선하게 드시려면 바로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네네. 네. 식탁에 조금 올려놓으면 금방 또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팽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를 뭐 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우수한 품질로 고르게 일률적으로 좀 반입이 되고 있어요, 경매사님.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뭐 팽이 농장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업화, 이제 산지가 규모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품질이 일일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제 팽이가 오늘 팽이보다 나쁘거나 좋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중도메인들이 좀 구매력 어때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도 돼요. 그것도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더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식자재 이제 매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는 중도매 매기도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말대로 이제 사라지려나 하면 또 어디선가 또 생기고, 맞아요. 사라질까 하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 개인의 위생 관리 좀 더 철저히 하고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건 타인에게 또 그렇죠. 네, 자기가 네. 잘못되면 타인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자고요. 교매사님 지금 팽이버섯 농가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얘기, 왜냐면은 팽이 시세는 잡아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산지에게 좀 시세 올릴 수 있는 방법 같이 전해주세요. 네. 뭐 품질 부분에는 저희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농가에서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세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출하량을 조절해 주셔갖고, 다만 이제 출하량 조절을 하실 때 산지 이제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 산지 재고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갖고 그 버섯들이 이제 소비지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요, 뭐 앞서 짚어드렸지만 팽이버섯 열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꼼꼼히 해주시고 출하량도 우리 경매사님과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양 조절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팽이버섯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시세 살펴보기 전에요. 이번 달 주요 과일 착과수와 꽃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수가 증가한 과일로는요, 감귤과 단감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착과수가 좀 줄어든 감소한 과일로는 사과와 배, 그리고 복숭아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과일이 바로 감귤인 것 같습니다. 꽃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52%나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노준주 꽃수가 평년과 전년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지역별로는 지난해 해거리 현상으로 착화량이 크게 적었던 제주시의 꽃수가 전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또 주산지인 서귀포 지역은 겨울철 온화한 기상 영향으로 꽃수가 작년과 평년보다 다소 많을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감귤부터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귤 13.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15톤 정도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1.6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3,152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2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오늘 23,000원대인데 어제는 25,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2,521원 더 떨어졌고요.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은 한 26,000원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넘어섰죠. 32,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5월 29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반부터 오늘까지는 거의 비슷한 시세지만 그래도 올해 시세가 조금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7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41.5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 64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2,718원입니다.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37,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47,000원대였죠. 오늘 평균가 보시면 42,000원대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4,681원 떨어졌고요. 오늘 평균가 42,718원입니다. 자, 전년도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 지금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은 55,000원대.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원 아래 46,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 변동 사항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 시기에 약간 등하락이 있는 급하락과 급등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다가 보시다시피 25일 기점으로 뚝 떨어졌다가 29일 기점으로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5월 29일 때는 반짝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월 초반부터는 역시나 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박도 보시죠. 666.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981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14.1톤 더 줄었습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802원, 최고가 2,263원, 최저가는 1,571원에 거래됐네요. 자, 오늘 1,802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1,717원이었고요. 어제보다 85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수박 1kg 상품 기준이고요.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그래프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지난해도 올해도 2,000원대긴 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00원대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2,100원대로 좀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아주 소폭 더 높습니다. 네, 참외입니다. 207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243.5톤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36.5톤 정도 줄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112원,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3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39,112원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44,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은 떨어졌고요. 평균가도 5,773원 하락하면서 39,112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최고가 58,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6월 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4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로 비교해 보죠.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38,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은 51,000원대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5월 11일부터 5월 29일 전까 한 25, 26일 정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소폭이지만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올해 5월 21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5월 25일 이후부터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이 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6월 2일 때 올해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성주군이 31,935원에 거래가 됐고요. 경북 김천시는 30,222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7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김천시와 고령군이 42,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평균가도 보시죠. 역시나 성주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1,935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일 시황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 경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요,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병해충 방제 연구를 맡고 있는 이능권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참외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기에 좀 어떤 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참외에 발생하는 주요 병에는 흰가루병과 녹균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으로는 목화진딧물, 총채벌레, 담배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목화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참외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해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목화진딧물 어떤 병해충인가요? 목화진딧물은 몸 길이가 약 1.5mm 정도의 작은 해충입니다. 그리고 주로 잎 뒷면에 기생하고 발생 속도가 상당히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체 저백을 빨아먹고 계절에 따라 몸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목화 진딧물이 발생하게 되면요, 농장에서는 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참외에 목화 진딧물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새로 놓은 순이 성장을 멈추고요. 그리고 끓음 증상이 생기고 과실 품질이 불량해집니다. 또한 수무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적절한 시기에 방제하지 않으면은 작물체가 고사되는 수준까지 진행되어서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네. 자, 이번에 개발된 이 목화진딧물에 대한 방제 체계 기술이 특히 이 참외 유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제 기술인가요? 잘 아시겠지만은 관행농업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방지하지만은 유기농업에서는 농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친환경 방제 기술은 천적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였는데, 천적은 코레마니 진딧벌, 진지옥파리를 제곱미터당 약 2마리 방사하고, 그리고 식물체 추출물로는 피마자, 고삼, 데리스 추출물 3종을 1,100으로 혼합 처리해서 진딧물을 방제하였습니다. 이 참외 유기농가에서는 이 방제 체계 기술의 보급을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방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성주 지역의 참외 유기재배 농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도, 사과 등에도 친환경 방제 기술을 연구해서 대상 작물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재배 농가에서도 농약 사용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친환경 방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시기에 이 목화진딧물 외에 유기농 참외 농가에서 눈여겨봐야 할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병해충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예방과 방제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참외 재배하는데 고온기로 접어들수록 참외에서는 흰가루병, 총채벌레, 담배가루의 발생이 심해집니다. 흰가루병은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진가루병 생육 저온 이상으로 높이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와 담배가루에는 자연에서 분리한 백광균 및 총체벌레 페로몬 트랩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목화 진딧물 그동안 유기농 참외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줬었는데요. 해충의 방제 기술이 개발된 만큼 앞으로는 그 피해가 점차 좀 감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오이 품종별로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이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833.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21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8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먼저 노각오이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5,60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24,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23,000원대, 오늘은 2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2,07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5월 11일부터 지금 5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5월 29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잡으면서 6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25,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과 논산시가 26,5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 아산시가 가장 높습니다. 24,368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피청오이 보겠습니다. 5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90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8,000원대, 오늘은 거의 지금 만원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78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가격 14,000원대가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락이 더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2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보시면 9,9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구례군과 남원시가 최고가 1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남원시 9,425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어서 백다다기 오이 보겠습니다.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9,000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지금 17,000원대, 자, 오늘 평균가는 19,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6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대체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5,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 올해 같은 경우는 28,000원대까지 나왔었고요. 물론 이후에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1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2,000원, 평균가 17,46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연결해서 오이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바로 오이가 경매되는 오이 경매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뜨거울 때 오이만한 게 없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입량이 꽤 많이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와, 저 끝까지 지금 다 반입된 게 우리 오이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소에 꽂힌 만큼 이 여름에 오이만한 채소가 없겠죠. 지금 한쪽에 보면요, 반입된 오이들, 와, 색택도 좋고요. 그냥 한눈에 봐도 품질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 밤 기온이 좀 높아지면은 오이 끝이 좀 써진다고 하는데, 해볼게. 와, 맛있네요. 맛있어서 더 이상 오이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정도예요. 와, 갈증 나가지고 먼저 오이 맛을 봤는데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네. 갈증도 나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맛을 봤어요. 예. 어. 예, 지금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면은
오이가 갈증 해소에는 오이가 그래도 최고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오이를 많이 찾는 이유가 갈증 해소에는 음료수나 이런 거보다는 오이가 좀 향도 있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오이 향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오이 향이 딱 맡으면 그 상큼하고 그 상쾌한 향이 나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좋은데 야, 반인형도 꽤 많이 늘어났고요. 네. 날씨가 지금 너무 덥잖아요, 경매사님. 네네. 오이 경매 분위기 좀 더운 날씨만큼은 좀 많이 살아났죠, 지금 현재는요? 예, 그래도 이제 봄에는 오이가 좀 소비도 잘 되고 요즘에 또 오이 소비가 잘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보다 시세도 이제 살짝 오름세를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경매 분위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이 시기에 분위기 안 좋으면 안 돼요, 경매사님. 네. 네. 사실 생으로 먹어도 맛이 좋지만은 요 오이 경매사님 네. 이렇게 더울 때 오이 냉채 딱 해서 먹으면은 그냥 더위가 저 멀리 날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오이 냉채를 많이 해 드시고 소박이도 이제 겨울에는 많이 해 드시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냉채가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요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냥 갈증이 사라지네요. 경매사님 양을 체크해 볼게요. 양이 좀 네. 어때요? 늘어났어요, 많이요? 네, 오늘 시장 전체 반입 물량은 833톤 들어왔고요. 지난주 화요일보다는 한 12톤 물량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요 시기에는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지금 833톤이 지금 반입이 된 거죠? 네네. 와, 오이가 1일 반입량에 800톤이 넘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오이의 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경매사님. 네. 자, 그에 따라서 시세 형성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양이 또 늘어나면서 또 시세가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오이 얼마에 지금 거래된 상황이에요? 네, 오이 지금 100오이 18kg 기준 해가지고 17,000원에서 22,000원, 특수한 거는 뭐 2만 원대 중반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화요일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kg 기준이고요. 우리가 이제 105일을 이제 주 시세로 잡습니다. 가장 뭐 많이 반입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가격은 2만 원 중반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 17,000원에서 22,000원 네, 네까지 시세 형성했습니다. 오이 시세로는 나쁘지 않아요, 경매사님? 맞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밤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물량도 늘어나고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지만은 지금 이 물동량에 비해서는 지금 시세가 잘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양을 좀 비교를 해서 지금 현 시세를 보자면은 뭐 시세가 크게 빠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가락동에서 살펴본 오이 시세 여기까지입니다. 스튜디오 계속 연결해서 전국 주요 도매 시장의 오이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해 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평균 오늘 가격 11,000원입니다. 어제 1,500원이었네요. 오늘이 500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고요. 부산은 10,000원, 대구는 12,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구는 어제와 같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국 평균 평년 가격 14,100원, 오늘 가격 3,100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부산과 대구도 역시나 평년보다 낮은 가격인데요. 부산이 3,733원 떨어졌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2,467원 하락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죠.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오이에 대한 품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참 신기하네요. 정말 방송이라 농담이 아니고요. 네. 진짜 시작 전에 제가 지금 오이 몇 개 지금 먹었잖아요. 네. 와, 오자마자 제가 더워가지고 땀을 막 흘렸는데 진짜 갈증이 사라져, 정말로요. 예. 네, 오이가 지금 그 뉴스 보면은 그 입냄새도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봄오이는 향이 좋아가지고 가글 역할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요? 네. 경매사님 이렇게 더울 때 경매하실 때 오이 드시면서 하시겠어요? 경매하실 때도? 예, 기본적으로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쓴맛 나 오이도 많고 이제 상품성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매 전에도 좀 먹어보고 경매 후에는 이제 특히 이제 갈증 나니까 오이를 많이 먹습니다. 정말 다른 경매사님들보다 이렇게 가까이서 저는 보잖아요. 진짜 피부에서 항상 광이 나요, 경매사님. 수분 가득한 오이를 드셔서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지금 네네. 오이 지금 주출하 지역 일단 전라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죠? 네, 겨울 산지 이제 전라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외에 이제 전국적으로 봄오이는 이제 출하가 되고 있고 품질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네. 품질도 양호하고요. 네. 지금 앞서 짚어드렸지만은 이제 품종을 살펴보면은 반입되고 있는 오이들 주 오이가 이제 백다닥이 100오이가 네. 거의 뭐 80% 이상이죠. 그리고 전체 물량의 100오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취청이라든가 노가
지금 이제 양구에서 이제 가시오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합쳐가지고 한 15%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짚어드렸지만 가락동에 그냥 딱 그냥 보이는 지금 이 오이 상자들 저희 주변에 있지만 거의 이제 105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가시오이 경매사님 제가 산지 취재 간 적이 있는데 어딘가에 그 되게 많이 나온 영덕인가요? 뭐 그쪽으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가시오이에다가 비료로 그 게 껍질을 갈아가지고 주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영양분이 저 가시오이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좀 이게 길잖아요. 아까 이제 좀 윤택 그 깔이라든가, 맛있더라고요. 그 맛도 좋고 뭐 그런 게 이제 영양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다양한 오이들도 있지만은 그 오이 산지들마다 이 각자의 그 노하우들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뭐 백오이가 이제 주종이다 볼 수 있는데 품질을 살펴볼게요. 지금 뒤에 준비된 오이 백오이인가요, 교매사님? 이거 백오이죠? 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 오이들 품질 한번 좀 살펴주세요. 네. 아, 지금 그러네요. 이 시기에는 요게 이제 진천에서 오는 건데 깔도 좋고 보면은 향도 좋고 맛 좋으면은 이제 맛도 상당히 좀 이 시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보면 좋은 줄 알아요? 오이 뭘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요 끝에가 이제 약간 좀 검은 게 이제 쓴맛이 좀 덜 나고 표피가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한 게 저장성도 강하고 이제 점박이도 안 나오고 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지금은 오이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소의 꽃이다 불릴 정도로 오이 품질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데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오이 중에 이렇게 먹다 보면은 쓴맛이 조금 도는 오이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요? 요새 이제 물 관리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기온이 지금처럼 올라가거나 그럼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서 이게 쓴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쓴맛 안 내려고 물 관리를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기온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뭐 전반적인 쓴맛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몇 개 어쩌다 먹으면 그런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뭐 오이 소박이 해 먹으면 되니까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품질 양호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중도메인들의 구매력 지금 날씨가 뜨거워진 만큼 잘 받쳐주고 있죠. 지금 코로나에 그래도 영향이 안 받고 그래서 소비가 꾸준히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오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도메인 구매력도 꾸준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마 우리가 이 채소 쪽의 경매장에 들어보면은 이 오이가 가장 중요한 지금 품목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산지에서도 또 주의를 기울여서 더 철저하게 선별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매사님.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중도메인이 최고 관점이 저장성도 저장성이지만 이제 쓴맛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관리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좀 쓴맛이 안 나게끔 좀 최대한 좀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핵심은 맛이네요. 네. 쓴맛 돌지 않게 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쓴맛 도는 거죠. 그렇죠. 수분 부족하지 않게 철저히 물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는 오이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또 우리 몸에 좋은 또 양배추 있잖아요, 교매사님. 양배추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요리법은요, 우리 에드워드 건 셰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오늘 첫 번째 요리로 여러분에게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 양배추 관자 볶음입니다. 양배추, 관자, 고추, 굴소스, 간장, 대파, 마늘, 매실청, 고추기름, 참기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관자의 그 쫄깃함하고 양배추의 아삭함이 잘 어우러지는 요리인데 약간의 중화풍의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프라이팬 달구어 주시고요. 기름을 둘러주십니다. 기름이 데워지기 전에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의 향을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또 대파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색깔이 나기 이전에 고추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마늘과 대파 향이 어느 정도 우러지게 되면 양배추 들어갑니다. 사실 채소는 약간의 씹히는 식감이 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채소의 조리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볶이면 여기에 이제 관자를 넣어주십니다. 신선한 관자는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시간의 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굴소스 먼저 넣어주시고요. 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이 위에 매실청 살짝 넣어서 관자에 약간의 비릿함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만 둘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청고추 썰어진 거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 관자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을 것 같고요. 관자는 또 쫄깃하니까 더 맛있겠네요. 네, 향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 여러분, 닭고기로 만든 요리입니다. 네, 두 번째 요리 양배추 닭고기 볶음입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주인공 양배추와 함께 닭고기와 양파, 마늘, 대파, 마른 고추, 또 두반장, 참기름, 물엿을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양배추 자체가 메인 요리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재료를 훨씬 더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요리는 관자였고요. 이번에는 닭고기를 가지고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불로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먼저 조금 둘러줍니다. 닭 다리 쪽살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취급코너에서 다리살만 발라져 있는 부위들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닭고기를 먼저 구워줍니다. 자, 그래서 닭이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나기 시작을 하면요. 지금부터는 조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마늘 넣어주시고요. 대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과 대파의 향이 닭고기에 잘 어우러지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마늘이 이제 익기 시작을 하면 양파, 오늘의 주인공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양배추의 숨이 죽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건고추 중에서 여러분 좀 약간 매콤한 고추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요. 어느 정도 고추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중국식 이제 두반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감칠맛을 좀 훨씬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반장 조금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물엿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스가 어우러지면 여기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리인 닭고기 양배추 볶음을 완성했습니다. 네, 매콤한 양배추 닭고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할 것 같은 반찬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레시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양배추와 관자가 만났습니다. 양배추 관자 볶음인데요. 재료는 양배추, 관자, 고추, 굴소스, 간장, 그리고 대파, 마늘, 매실청, 고추기름, 참기름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군 팬에 기름 두르고요. 다진 마늘, 다진 대파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시면 되고요. 고추기름 넣고 양배추까지 넣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관자를 넣어주시고요. 굴소스,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매실청을 넣어서 관자의 비린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과 고추를 넣어서 볶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봐도 맛있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요리. 양배추 닭고기 볶음 레시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양배추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닭고기와 양파, 마늘, 또 대파, 마른 고추와 두반장, 참기름, 물엿을 준비해 주세요. 자,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닭고기를 먼저 좀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 마늘과 대파를 넣고 향이 잘 배게 볶아주시고요. 또 양파와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네, 이어서 고추와 또 두반장, 물엿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서 마무리를 하면 오늘의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 양배추 닭고기 볶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녁 메뉴로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양배추를 활용한 두 가지 볶음 요리를 좀 함께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봤는데요. 양배추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것뿐 아니라 또 건강에 좋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 여름에 양배추를 먹으면 이게 좋다라는 거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햇볕에 피부에 좀 기미잡티가 생기지 않을까 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에는 또 피부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서 즐겨 드시면 뭐 피부 상할 걱정 없이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지겠죠? 네, 양배추 좀 많이 드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양배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또 인터넷 주소로 좀 접속을 해보시면 구매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국산 양배추 많이 사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시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533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원 더 떨어졌고요. 다다기 오이 보시죠.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4,929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84원 하락했습니다. 참외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757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원 더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921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가격이죠. 2,430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은 2,257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4,954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무주군이요.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업 창업과 또 주택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지원 대상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무주군 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귀촌인이거나 또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 지원을 받게 되면요, 농업 창업과 또 주택 구입 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초팀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대파와 복숭아 그리고 풋고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